세상은 항상 지정학적 몽유병자들로 가득합니다. 표면적인 언론과 낭만적인 사고를 가진 정치인들은 미국과 이란의 이른바 이주 휴전협정을 외교의 승리로 여기며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잔혹한 현실은 그러한 순진한 환상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폭격을 레바논 전역에 퍼부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변하지 않는 하나의 법칙을 증명합니다. 평화는 결코 종이 쪼가리 협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한쪽의 저항 능력이 완전히 분쇄될 때만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외교의 거짓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약한 자들은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휴전에 매달립니다. 반면 이스라엘처럼 생존의 법칙을 잘 아는 국가는 휴전이 실용주의적 전략가의 눈에는 적이 탄약을 보충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은 완수해야 할 목표가 있으며 우리는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하드파워의 강력한 긍정입니다. 압도적인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고 정보망이 적의 모든 벙커를 뚫을 수 있을 때 국제사회의 호소 때문에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무기, 벙커버스터, 그리고 잔혹한 화력만이 중동에서 가치 있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며 위협하는 것은 물에 빠진 자의 비명에 불과합니다. 방공망이 완전히 뚫린 상태에서 해협을 가지고 초강대국을 위협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권력의 균형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스라엘이 썩어빠진 현상을 유지하려는 자들의 분쟁 동결 노력을 산산조각 내며 전장에서 기정사실을 만들기 위해 절대적인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은 국제사회의 동정이 아니라 적을 파괴하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에서 워싱턴이 항상 배후에서 조종하고 텔아비브는 체스말에 불과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지정학적 조작 기술의 전혀 다른 이면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도적으로 게임의 법칙을 설정하고 패권 초강대국의 선택지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배후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보십시오. 작고 약한 국가의 총리가 미국의 최고 기밀 안보 두뇌로 꼽히는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가 작전 회의를 직접 주도할 만큼 극도로 영악했습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매우 드물고 무서운 현상입니다. 네타냐후는 구걸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을 자신의 전차에 단단히 묶어두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대통령에게 복수를 계속 자극하고 상기시킴으로써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꼬리표가 붙었어야 할 전쟁을 이스라엘 퍼스트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쟁이 어설픈 타협에 얽매여서야 되겠습니까? 네타냐후는 긴장이 고조될 때 항상 출구 전략을 찾는 정치인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략적 행보는 동맹국의 모든 비상구를 스스로 부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협상 노력이 있기 직전에 이란과 서방 간의 핵심 대화 창구였던 알리 라리자니를 암살하는 참수 작전을 펼친 것은 평화주의자들에게 치명타를 가한 것입니다. 협상할 사람이 남지 않으면 미국은 계속 총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권의 힘을 빌리는 전략의 정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미국 제국의 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집중 공격하여 국지전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협하는 파괴 전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워싱턴을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놓았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위협을 파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거나 굴욕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패권국은 결코 굴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가 극도로 차가운 생존 지능에 조종당하여 중동의 체스판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부의 사전에 양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몽유병자들은 종종 협상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들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불변의 법칙을 잊고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위협을 분쇄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을 때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테헤란의 정권은 현재 어떤 외교적 언사로도 감출 수 없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힘의 균형은 이미 파멸 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란의 완전한 붕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핵심 전략 목표이자 유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무르익었을 때 고위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저항의 핵심 축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전술적 보복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렌즈를 통해 보면 이는 반대 세력의 회복 능력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마취 없는 수술입니다. 지휘부가 산산조각 나고 방공망이 벗겨지고 핵심 인프라가 마비되면 적의 권력 구조는 내부에서 자동으로 붕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 위협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속임수를 보십시오. 힘이 없는데 무엇으로 협상하고 위협하겠습니까? 이란은 세계의 에너지 경로를 옥죄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현장의 군사적 현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합니다. 5세대 스텔스 기술 앞에서 공굴력이 완전히 무의미하고 모든 방공 레이더 시스템이 충돌 후 처음 30분 안에 맹인이 될 수 있는데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적이 행동하기 전에 모든 해안 기지와 취약한 해군력을 쉽게 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협을 폐쇄하겠다는 위협은 강자의 선언이 아니라 압도적인 하드파워의 잔혹한 압박 아래 가라앉는 자의 절망적인 비명일 뿐입니다. 이 전쟁의 맹렬함과 비타협적인 성격을 이해하려면 겉껍질을 벗겨내고 핵심 동기인 대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피상적인 관찰자들은 종종 이 개념을 낡은 종교적 교리로 치부하며 무시합니다. 그러나 잔혹한 생존의 세계에서 대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안보 완충 지대를 위한 궁극적인 전략적 청사진입니다. 국경 재편의 진정한 본질은 종교 문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국가의 생존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국가나 중군사 조직도 감히 위협할 수 없도록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보호받는 충분히 깊고 넓은 지리적 공간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확장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총구 아래 지형 안보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때 안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통제하거나 그들의 공격 능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부분이자 권력의 가장 큰 지렛대는 이스라엘의 실용적인 지정학적 이익과 미국 우파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의 이데올로기가 완벽하게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종교가 초강대국의 힘으로 무장할 때 확장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배후의 정치 세력은 이스라엘의 부상과 확장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도전하는 모든 자를 분쇄할 준비가 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지역 경찰을 구축하는 등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의 무기기술과 강렬한 생존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전쟁 기계의 앞길을 감히 막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대답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재편하는 어떤 전쟁이든 항상 후방에서 나오는 사소한 소음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야이르 라피드가 이끄는 야당이 네타냐후가 이성을 잃었다며 탈출구가 없는 깊은 수렁으로 시민과 동맹국인 미국을 밀어넣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군중의 위로와 근시안적인 계산에 기대어 사는 평범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지정하게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그림은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생존 투쟁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의 축을 영구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교차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되자마자 이스라엘 법원이 네타냐후에 대한 부패 재판을 재개한 것이 치명타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정의를 회피하기 위해 전쟁을 연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잔혹한 현실의 그림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권력의 법칙을 아는 지도자는 기름이 끓고 불이 타오르는 시기에 썩어빠진 민사재판에 의해 자신과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 국가의 생존은 몽유병 군중의 외침이나 비현실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라 단호하고 무자비하며 비타협적인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사소한 부패 혐의로 총리를 심판하지 않으며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 안전한 국경을 다시 그릴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네타냐후는 미국의 지배력과 그의 친구 도널드 트럼프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단호함과 끈기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끊임없는 공세에 동참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광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자신의 생존 위기를 이용하여 초강대국의 파괴적인 전쟁 기계를 작동시켜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쓸어버리려는 철의 의지이자 극도로 차가운 계산입니다. 야당의 비명은 모든 장애물을 짓밟은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는 나약한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현재의 이른바 휴전은 이 잔혹한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폭격기가 연료를 재충전하고 좌표를 미세 조정하기 위한 짧은 정류장이라는 점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임시협정이 작전의 끝이 아니라 더 잔인한 마무리 타격을 위한 전주국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테헤란의 정권은 붕괴를 면할 수 있습니까? 하드 파워의 균형으로 측정할 때 그 대답은 단호한 부정입니다. 아무리 많은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를 저장하고 있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동맹의 표적이 되었을 때 버틸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되고 핵심 인물이 제거되고 방어 시스템이 텅 비어 일하는 핵심에서부터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환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정학적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한 결정을 오히려 가속화할 뿐입니다. 우리는 낡은 시스템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동 질서는 제네바나 뉴욕의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가 아니라 벙커버스터와 스텔스 기술에 의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반대축의 폐허 위에 구축된 미국의 패권이라는 절대적인 보호, 우산 아래 이스라엘의 독점적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나약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국제법과 인류의 도덕성에 대해 한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법칙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그들이 견뎌야 하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법칙이 가장 가혹하고 완벽하게 집행되는 시기입니다.